오늘은 홍콩 H지수가 포함된 ELS 상품에 투자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손실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LS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은 먼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부분에 제가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홍콩 H지수가 기초자산으로 포함된 ELS 상품이 어떤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상안을 기초로 판매사와 투자사의 책임을 점수로 산정해 가감 후 최종 보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머니백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양질의 영상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전 판매의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판매자 배상 비율. 판매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얼마의 배상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비율이 이제 결정될 거고, 투자자 책임 비율. 투자자는 이런 ELS 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해서 계속 이제 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투자했는데 손실이 났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투자자가 이 상품을 몰랐어야 되고 이런 류의 상품에 투자 경험이 없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다거나 이런 이제 투자자 책임 비율이 낮아야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세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판매된 ELS 상품 만기로 손실이 확정되면서 금감원에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실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 상품 가입 시 투자자의 책임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손실 보상이 결정됩니다. 부실 판매 행위를 케이스별로 세분화해 각각의 배점을 더해 손실 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상세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8조 원입니다. 판매된 계좌 수만 39만 6천 개. 1인당 한 개씩 가입했다 가정하면은 약 40만 명 가까운 인원이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명이 다수의 계좌를 가입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작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작년 말 이후 올해 들어가지고는 아마 홍콩 H지수 ELS 판매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은행에서 15.4조 원, 24만 계좌가 판매됐고, 증권사에서 3.4조 원, 15만 계좌가 판매됐습니다. 금액을 계좌 수를 보시면은 차이가 한 10만 계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도 많았지만은 한 명당 투자한 투자 금액이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한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개인입니다. 일부의 법인이 이제 가입한 법인도 있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대부분 판매가 됐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개인 고객이 가입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는 8만 4천 계좌, 전체 판매의 21.5%입니다. ELS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2.6만 계좌, 총 6.7%였습니다. ELS 상품은 일반 펀드나 예적금 상품과는 달리 이익이 나는 구조,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특정 상황에 도달해야 이익이 나고, 특정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가 사실 짧은 시간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은행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90.6%가 판매되었고, 증권사는 87.3%가 온라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누가 투자 권유를 해서 이제 가입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프라인 창구에 가서 가입하신 분들은 은행에 이제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창구 직원이 좋은 상품 있으니까 하나 가입해 보시라고 이제 권유해서 가입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행 쪽의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이 이번에 아마 증권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높은 비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은행 창구 직원 권유로 이제 가입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체 판매 잔액의 80.5%인 15조 원이 만기가 이제 2004년 중 돌아옵니다. 2004년 중에 홍콩 H 지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만기가 도래하는 순으로 계속 이제 손실을 확정짓게 되는 거죠. 1분기에만 뭐 3.8조 원, 2분기에 6조 원, 뭐 이렇게 해서 약 50% 금액이 전반기,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만기 도래액이 2.2조 원,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1.9조 원, 증권사가 이제 3천억 정도를 판매했네요. 손실 금액은 1.2조 원, 50.5%가 손실, 53.3%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불안전 판매 원인을 살펴보고 배상을 어떻게 이제 책임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안전 판매의 5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음에도 과도한 영업 목표,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이 지속됐습니다. 사실 창구 직원들은 정말 이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판매하기보다는 일단은 은행 자체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상품 교육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 프로모션을 크게 걸면은 앉아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좋다 하고 내가 이제 이걸 팔면은 나한테 이제 큰 어떤 수당이 돌아오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의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KPI. KPI는 성과 평가 지표로 은행원의 인사고과 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 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ELX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하여 판매 요인을 증가시켰습니다. 보통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된 어떤 상품의 부실 판매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판매에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로 얻어지는 어떤 그 성과 지표가 부실 판매로 인한 그 마이너스 점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부실 판매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KP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ELS 사태를 키우는데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됐었죠. 셋째, 고객 손실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 승인 절차 우회 등을 통해 오히려 판매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넷째,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 확인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투자 상품의 취득 처분 경험, 연령 등을 이제 고려해서 판매해야 합니다. 아마 투자 성향 분석은 뭐 증권사 상품이나 투자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꼭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었나. 저도 이제 당시의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손실 감내 수준 20% 미만, 단기 투자 희망 등 홍콩 H 지수 ELS 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뭐 홍콩 H 지수 그러니까 ELS 상품은 아주 큰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그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 내에는 손실이 발생했던 ELS가 없었죠. 그러니까 10년 내에 손실 발생이 없었다라는 걸 근거로 아주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이다. 예적금보다
이자는 높고 위험은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설명이 됐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을 믿고 이제 찾아가신 분들은 뭐 은행원이 그렇다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한 상품을 투자 권유하겠어? 라는 마음에 아마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판매자 배상 비율. 판매자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배상을 하게 되냐? 기본 배상 비율은 판매사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여기 보시면 적합성 하나를 위반했다 그러면 20%, 설명 의무만 위반했다 그러면 20%, 부당 권유를 했다 그러면 25%. 근데 만약 적합성과 설명 의무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다 그러면 30%, 적합성과 부당 권유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다 그러면 35%.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돼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했다 그러면 40%까지 보상을 받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서 20에서 30%의 기본 배상 배열이 이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책임이 없는 분들은 20에서 30%는 손해를 이제 다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한편 영업정 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일괄 지적 사항 외에 판매 원칙 위반 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일괄 지적 사항과 별개로 개별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20에서 40%의 배상 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20에서 4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단은 증권사 쪽에는 큰 이제 판매상의 그 위배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가중되는 부분은 검사 결과 불완전 판매 유발 확대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 증권사는 5%를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10%를 이제 배상 비율에 이제 가중해서 추가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증권사는 5%만 가중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 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 통제 부실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은 5%, 증권사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투자자 책임 비율. 이거는 투자자가 투자할 때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이제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을 나눈 건데 투자자별 가산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 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사 책임 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가산합니다. 근데 뭐 가산도 하지만은 감산도 됩니다. 그래서 가산하는 점수는 최대 45%. 투자자별 차감.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 경험. 여기에 투자 경험에는 가입 횟수, 금액 등이 고려됩니다. 금융 지식 수준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최대 45%까지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투자 경험이 없으셨거나 ELS를 처음 가입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요 차감 비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높은 이제 배상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조정, 상기 가산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1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실 보상 기준. 투자자별로 조정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배상 비율 최대 40%, 공통가중 최대 10%, 가산 항목 최대 45%, 투자자 이제 차감 항목 최대 마이너스 45%까지 차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뭐 사례를 보시면 80대 초고령자 H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5천만 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 의무 등 불안정 판매 사실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면은 손실액의 70%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한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500만 원을 손실받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손실액에서 70%를 이제 배상받게 되니까 7, 24, 한 1,750만 원 정도를 이제 배상받을 수 있겠네요. 상당히 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어서 연세 많으시거나 많이 억울하신 분들한테는 이번 손실보상이 굉장히 이제 크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은행의 부실 책임을 더하고 투자자 경험, 투자 규모,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해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됩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예금 가입 목적인데 이걸 가입했다 그러면 10% 추가, 금융 취약 계층이면 최대 15%, ELS 최초 투자면 5% 추가, 자료 유지 및 모니터링 콜 부실 최대 10%, 비영리 공익법인에 판매된 경우 5%, 그리고 ELS 투자 경험이 있으면은 최대 마이너스 25%까지 손실 보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 수익 규모, 그리고 금융상품 이해력에 따라서 또 차감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손실보상이 결정되는데, 이번 손실보상 안에서 은행의 부실 판매 책임이 20% 만약에 인정됐는데 투자자 경험이나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마이너스 20% 뭐 높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실 판매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어떤 뭐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은행의 책임이 더 커야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나이가 많거나 ELS 경험이 없거나 은행의 부실 판매 책임이 커야 얼마라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ELS를 발행한 증권사 자료는 손실 위험 분석 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되어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설명서 작성 시 이를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서 금융위기 때 발생한 손실이 표시되지 않도록 만든 자료를 가지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K은행에서 작성한 그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10년치 해가지고 원금 손실이 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이제 투자한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수익을 받았고 원금 손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걸 이제 은행 창구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거 10년간 손실 발생 연건 인 상품으로 과거 10년간 원금 손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ELS 상품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모션까지 걸어서, 그리고 이제 KPI 성과 지표까지 이 판매가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은행 창구 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위험도 없겠다, 나한테 도움되겠다, 고객한테도 도움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적금을 주로 판매하는 은행 창구 직원이 손실 위험이 제로에 가까움을 강조해 가입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겠구나라고 안심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손실배상 결과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고 가입하셨는데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부 분들은 또 잘 알고 가입했음에도 이번 이제 손실보상안에 이제 편승해서 손실을 일부 보상받으려는 분들도 약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손실보상안 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